지금 당신 통장에 잠들어 있는 1,000만 원. 그대로 두면 5년 뒤엔 진짜 920만 원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시대거든요. 점심값 10,000원이 어색하지 않고 장 한 번 보면 5만 원이 훌쩍 넘죠. 그런데 작년에 금은 50% 올랐고 비트코인은 1억을 넘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은 종목 하나 폭 찍어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부자가 1억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 그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딱 찍혀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예요. 1년 전에도 1,000만 원, 지금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변한 게 없죠. 근데 진짜로 변한 게 없을까요? 사실은 매년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도요. 이상하죠? 월급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왜 자꾸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점심값이 8,000원 하던 게 어느새 15,000원이 됐어요. 김밥 한 줄도 3,000원짜리가 4,500원이 됐다고요. 장 한 번 보면 5만 원이 훌쩍 넘죠. 한국 소비자 물가는 2026년 3월 기준 1년 새 2.2%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목표치 2%를 넘긴 수치예요. 매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오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통장에 1,000만 원 그대로 두는 건 바람 빠지는 풍선을 책상에 올려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매일 조금씩 바람이 빠지거든요. 숫자는 그대로 1,000만 원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양은 980만 원어치로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1년만 그래요? 5년 가면 더 심해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내 통장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산은 폭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금이 50% 올랐습니다. 다른 모든 자산을 다 이긴 수치예요. 비트코인은 25%, 미국 S&P 500은 14%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는 9%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였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에 그 1,000만 원으로 금만 사뒀어도 지금 1,5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S&P 500에 넣었으면 1,140만 원, 비트코인이면 1,250만 원이 됐겠죠. 그런데 통장에 그대로 둔 사람은 살 수 있는 양으로 따지면 980만 원이에요. 한쪽은 풍선이 부풀고 한쪽은 풍선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벼락거지예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거지가 되는 거죠. 5년 단위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미국 S&P 500은 최근 5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만약에 그 1,000만 원을 통째로 미국 시장에 넣어뒀으면 1,9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 통장에 둔 1,000만 원은 실제 살 수 있는 양으로 따지면 92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출발한 두 사람이 5년 뒤에 한 명은 1,900만 원, 한 명은 920만 원어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에이 1,0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싶으시죠?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1,000만 원이 작아 보이니까 통장에 그대로 두고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이 고리가 5년 가면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짚고 갈게요. 이 영상은 종목 하나 콕 찍어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어디가 오를지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도 일반인도 똑같이 쓰는 비율 공식. 1억을 가진 사람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 공식, 그거 하나만 떠먹여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굴려야 하는 걸까요? 부자들은 1억으로 어떻게 하길래 안 망할까요? 그 답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똑같은 그림 하나로 보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답을 드릴게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사실 여러분이 처음 짓는 작은 농장 하나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에 잠자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짓고 가꾸는 작은 땅 한 조각. 이 농장 안에 4개의 구역이 있어야 하는데요. 농지, 묘목, 울타리, 곳간. 이 4개가 다 있어야 농장이 돌아갑니다. 먼저 1구역, 농지예요. 전체의 50%, 그러니까 500만 원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농지는 매일 조금씩 작물이 자라는 비옥한 땅이에요. 가격은 거의 안 움직이는데
매일 이자가 꾸박꾸박 떨어지는 자리. 농지가 50%? 너무 보수적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농장은 땅이 망하면 다 망해요. 농지를 두텁게 까는 게 시작입니다. 이 구역은 묘목이에요. 20%, 200만 원. 지금 심으면 5년, 10년 뒤에 큰 나무가 돼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자리예요. 1년만 보면 안 자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농장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내주는 게 이 묘목입니다. 3구역은 울타리, 똑같이 20%, 200만 원이에요. 평소엔 별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도둑 들고 태풍 부는 날, 이 울타리 하나로 농장 전체가 살아남습니다. 1구역, 2구역이 흔들릴 때 혼자 버텨주는 단단한 벽이에요. 마지막 4구역은 곳간이에요. 10%, 100만 원. 갑자기 돈 쓸 일 생겼을 때 꺼내 쓰는 비상식량 창고입니다. 곳간이 없으면 급할 때 묘목을 캐서 팔아야 하는데요. 자라기도 전에 농장이 끝나버리거든요. 자,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1000만 원은 농장이고 4개의 구역이 다 있어야 한다. 이 그림 하나만 머리에 박아두세요. 50, 20, 20, 10. 50 농지, 20 묘목, 20 울타리, 10 곳간.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 계세요. 에이, 이거 결국 찐 부자들 얘기 아니야? 1000만 원으로 무슨 분산이야?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작은 농장이고 부자들은 10억짜리 큰 농장일 뿐이에요. 비율은 똑같습니다. 큰 농장 1구역이 5억이면 우리 1구역은 500만 원. 비율이 같으면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부자 농장이 태풍에 안 망하는 이유랑 우리 농장이 안 망할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전문가들도 그 유명한 헤지펀드 대가들도 비슷하게 합니다. 비율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농장 비율은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걸 사라고? 이게 궁금하시죠? 그런데 종목 이름 하나하나 외우는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각 구역에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예요. 기준을 알면 새로운 ETF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종목명은 예시로 2~3개씩만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단어 2개만 짚고 갈게요. 첫 번째, 보수. 보수는 운용사가 매년 떼가는 수수료 같은 거예요. 1000만 원을 굴리는데 보수가 1%면 매년 10만 원, 0.05%면 매년 500원입니다. 농장은 5년, 10년 길게 키우는 거니까 보수가 작을수록 무조건 좋아요. 두 번째, 종목 이름 앞에 붙는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에이스 같은 거. 이건 운용사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큰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ETF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단어만 알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딱 한 번만 기억하세요. 50, 20, 20, 10. 이 4개 숫자만요.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농지에 500, 묘목에 200, 울타리에 200, 곳간에 100.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역, 1구역 농지부터 가볼게요. 농지가 왜 50%냐면요. 매일 이자가 조금씩 떨어지는 비옥한 땅이거든요. 가격은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 매일 조금씩 작물이 자라요. 한국 기준금리는 2.5%,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1구역 농지만으로도 1년에 4% 안팎의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와요. 통장에 넣어두면 0%인데 여긴 4%거든요. 자, 그럼 농지에서 ETF 고르는 기준은 뭐냐? 2가지예요. 첫 번째, 만기가 짧아야 합니다. 단기채라고 부르는데요. 만기 1년 미만짜리 채권을 모아놓은 ETF예요. 이게 가격이 거의 안 움직여서 농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미국 달러로 불러가는 게 더 좋아요. 통화도 분산해야 하거든요. 한국 원화에만 묶여있으면 환율 흔들릴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국 단기 국채 ETF가 가장 좋은 농지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합성 같은 게 있고요. 미국 ETF로는 SGOV가 같은 역할을 해요. 분배 수익률이 4.3에서 4.5%, 보수는 0.09%로 거의 공짜예요.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단기채, 미국 달러,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채 ETF는 파킹 통장의 글로벌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통장은 0%, 파킹 통장은 잘해야 2~3%. 근데 단기채 ETF는 4% 근처. 같은 안 움직이는 돈인데 받는 이자가 2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2구역 묘목으로 갈게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이 2구역이에요. 왜 묘목이라고 부르냐면 1년 보면 안 자란 것 같거든요. 어떤 해엔 마이너스 18%로 빠지기도 해요. 근데 5년 지나서 보면 딱 2배가 돼 있어요. 미국 S&P 500이 최근 5년 누적으로 거의 90% 올랐습니다. 묘목은 그래서 하루하루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묻어두는 자리예요. 묘목 ETF 고르는 기준은 3가지예요. 첫 번째, 미국 시장 전체를 담는 ETF여야 합니다. 한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한 번에 사는 거예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그거예요. 두 번째, 보수가 작아야 합니다. 5년, 10년 묻어두는 자리니까요. 다행히 한국 S&P 500 ETF들은 거의 다 0.01%대로 공짜에 가까워서 셋 중 어느 거 골라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세 번째, 운용 자산이 크고 거래량이 많아야 합니다. 갑자기 운용사가 ETF 문 닫아버리면 곤란하잖아요. 큰 회사께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코덱스 미국 S&P 500, 라이즈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게 있어요. 셋 다 우리나라 큰 운용사거고 보수도 0.01%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ETF로는 V555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S&P 500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심 들죠? 왜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이냐?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단순해요. 땅도 분산해야 하거든요. 한국에만 농장 지어놨는데 한국에 태풍 한번 오면 다 망해요. 미국 농장에도 묘목 심어둬야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살아있는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이 모여있는 가장 비옥한 땅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구역, 3구역 울타리입니다. 왜 울타리에 20%나 까냐면요. 작년에 금이 50% 올랐어요. 50%요. S&P 500 14%, 비트코인 25%, 모든 자산을 다 이겼습니다. 위기 때 살려주는 보험 같은 존재예요.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세상이 흔들릴 때 혼자 빛납니다. 울타리 ETF 고르는 기준은 2가지예요. 첫 번째, 금을 추종해야 합니다. 다른 원자재 말고 딱 금이요. 인플레이션이나 위기가 오면 금이 가장 강하거든요. 두 번째, 종목 이름 끝에 H가 붙은 걸로 시작하시는 게 편해요. H는 환해지라고 해서 환율 흔들리는 위험을 막아주는 거예요. 처음이라면 H 붙은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를 들면 코덱스 골드 선물 H가 있고요. 최근 5년 누적으로 66.6% 올랐어요. 또 에이스 KRX 금현물도 좋습니다. 이건 실물금을 기반으로 한 ETF라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금, 환해지 이 2단어만 기억하세요. 쉽게 말하면 금은 평소엔 안 쓰는 비상 손전등 같아요. 정전 안 되면 무용지물 같죠? 근데 정전 한번 나면 그것 하나로 가족 전체가 살아요. 작년이 딱 그런 해였습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금만 혼자 50% 올랐거든요. 자, 마지막 4구역 곳간 차례예요. 왜 10%만 두냐면요. 이건 진짜 비상용이에요. 갑자기 돈 필요할 때를 위한 자리예요. 갑자기 병원비 나갈 일이 생겼는데 묘목을 캐서 팔면 복식이 자라기도 전에 끝나는 거예요. 곳간 ETF 고르는 기준은 하나예요. 손실이 거의 안 나는 자리. 그러면서 통장보다는 살짝 이자가 나아야 하고요. 이걸 머니마켓 ETF, 영어로 MMF라고 부릅니다. 매일 짧은 단기채에 굴려서 이자만 받아오는 구조라 가격이 거의 안 움직여요. 예를 들면 KB스타 머니마켓 액티브, 코덱스 코프, 알금니 액티브 합성 이런 게 있어요. 매일 이자가 누적으로 쌓이고 손실 가능성도 거의 0%입니다. MMF,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4개의 구역을 다 깔면 어떻게 되냐? 통장에 1,000만 원 그대로 두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서 5년 뒤엔 실제로 살 수 있는 양이 920만 원어치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50, 20, 20, 10에 똑같이 1,000만 원 넣으면 평균적으로 1년 뒤에 1,050만 원 안팎, 5년 뒤엔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돼요. 같은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한쪽은 920만 원이 되고 다른 한쪽은 1,400만 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500만 원 차이입니다. 이게 농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50, 20, 20, 10, 농지 500, 묘목 200, 울타리 200, 곳간 100. 그리고 각 구역마다 ETF 고르는 기준만 알면 새로운 ETF가 나와도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요. 단기채 플스 미국 달러, S&P 500, 금 플스 환해지, MMF. 이 5단어만 머리에 박아두세요. 평생 갑니다. 근데 기준을 다 알아도 한 가지 더 알아야 진짜 후회 안 합니다. 이 마지막 3가지를 모르고 들어가면 1,000만 원이 진짜 600만 원 됩니다. 농장 다 짓고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딱 3개만 짚을게요. 첫 번째, 30년 채권은 단기채가 아닙니다. 제가 1구역 농지로 깔라고 한 건 단기채예요. 만기 짧은 거. 근데 똑같이 미국 국채라고 해서 30년물 사시면 큰일 납니다. 미국 30년 국채 ETF인 TLT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마이너스 48% 빠졌어요. 절반 가까이 날아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단기채는 시소 길이가 1m라면 30년채는 30m거든요. 똑같이 시소 한쪽이 살짝 기울어도 30m짜리는 끝이 천장까지 올라가요. 같은 채권인데 위험은 30배입니다. 이름에 30년 들어간 건 농지가 아니라 도박장입니다. 절대 농지 자리에 30년물 넣지 마세요. 두 번째,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은 잠깐 쉽니다. 비트코인 작년에 25% 올랐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려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린이날 에버랜드에 줄 서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모인 거예요. 줄은 끝이 안 보이고 정작 들어가면 놀이기구는 다 만석이고요. 5년에 100% 넘게 오른 자산은 1T 2년 잠깐 쉽니다. 우리는 그 잠깐 빠질 때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농장은 평생 키우는 겁니다. 어제 비싸게 산 묘목, 오늘 또 사면 안 돼요. 세 번째, 빚내서 짓지 마세요. 연끌, 신용, 미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000만 원 농장이 다음 달에 950만 원으로 빠질 수 있어요. 5%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게 빚낸 1,000만 원이라면 강제 청산되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농장은 내 돈으로만 짓습니다. 절대 빚내서 짓지 마세요. 미국 실효 관세율이 17%까지 올라갔어요. 1932년 대공황 이후 최고예요. 시장이 언제 출렁여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 빚내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3개를 안 지켜서 1,000만 원이 600만 원 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30년물 잘못 사고 비트코인 고점에 들어가고 거기다 빚까지 냈으니까요. 한 번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000만 원 넣을 때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4번에 나눠서 매주 250만 원씩 넣어보세요.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건 농장의 비를 한 번에 다 부어버리는 거랑 같아요. 그날이 마침 비싼 날이면 작물 다 떠내려갑니다. 매주 조금씩 줘야 골고루 자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영상 다 봐도 90%는 안 합니다. 근데 진짜 1년 뒤에 후회 안 하려면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월급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0만 원짜리 작은 농장의 농장주예요. 농지 깔고, 묘목 심고, 울타리 두르고, 곳간 채우는 사람. 100억대 부자도 똑같이 4개의 구역으로 농장을 짓고 우리도 똑같이 짓습니다. 비율이 같으면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농장 크기는 달라도 모양은 같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상 다 보고 아 좋은 영상이네 하고 닫으면 6개월 뒤에 비슷한 영상 또 보면서 그때 했어야 됐는데 하실 거예요. 이게 99%의 패턴입니다. 10%는 영상 끝나자마자 종이 한 장이라도 펴서 직접 그려봅니다. 1년 뒤 통장 잔고가 갈리는 건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만 하세요. 영상 끝나면 종이 한 장이라도 좋아요. 50, 20, 20, 10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농장에는 이 4개의 구역이 다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비율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어디를 채울지, 아직 시작 안 한 분이라면 어디부터 손볼지, 그 첫 그림이 진짜 시작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1년 뒤엔 1,050만 원, 5년 뒤엔 1,400만 원 위로 여러분 통장을 끌어올려 줍니다. 참고로 50, 20, 20, 10은 정답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본인 나이, 빚 상황, 가족 상황에 맞게 비율은 조금씩 조절하셔도 됩니다. 단, 4개의 구역이 다 있어야 한다는 원칙만 안 깨면 됩니다. 농지만 두꺼운 농장도, 묘목만 가득한 농장도 결국엔 한쪽으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은 1,000만 원이라는 농장이 있다면 어디 비율을 늘리고 싶으세요? 농지를 더 두텁게, 묘목에 더 투자?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은 처지인 사람들끼리 서로 좌표 알 수 있게요. 그리고 이런 돈 얘기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농장에 햇볕 많이 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